안녕하세요, 민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특히 음악대학의 이 실용음악과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생각해야 될 논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세오도 아도르노라는 클래식 작곡가면서 사회학자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음악학자인 프랭크푸르트 학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중에 하나인 분인데, 이 사람의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학 전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과연 대학 안에 실용음악과라는 과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저하고 정주혜 씨가 쓴 이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구입해 보세요.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못된 미스인포메이션들이 대중매체나 아니면은 대학에서조차 또는 음악하는 선후배들, 그 다음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유입되고, 그래서 왜곡된 음악 자체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 다시 한번 제 유튜브 설명란 링크에 들어가면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 이 말은 주도는 우리가 가짜, 허위 이런 뜻이고,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은 개별화 또는 구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도르노가 대중음악에 대해서 비평한 가장 첫 번째 논점은 뭐였냐면은, 사실상 모든 음악들이 동일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스탠다디제이션, 그러니까 규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근데 어떻게 찍어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타일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스타일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숨긴 상태로 규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상 우리 문화 안에서 일종의 자본주의적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탠다디제이션, 규격화, 이거를 숨기고 속이는 데 있어서 마치 그 개인적 음악적 취향이나 아니면 자유로운 음악적 선택이라는 마치 이데올로기의 영역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 음악적 대량 생산 또는 음악적 규격화와 크게 연관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 제가 좀 이따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건데, 어떤 대형 cultural 비즈니스, 그 다음에 대량 음악 생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중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얘들이 맥락을 사실상 같이 하게 돼요. 결국 이게 사실상 사람들을 우민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을 소셜 세팅 안에 가둬놓게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이 아니라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음악을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나는 이런 음악을 좋아해, 아니면 B라는 사람은 나는 이런 음악을 좋아해, 이런 식의 어떤 자유의 영역인 것처럼 속이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의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새로운 곡이다, 새로운 곡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상 이미 들어본 음악을 새로운 음악인 걸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어에서는 pre-digested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어떤 라벨링 이거는 뭐 소울이다 아니면 이거는 뭐 K-팝이다 이거는 락이다 이건 힙합이다 별별 방법으로 우리가 라벨링을 해요. 음악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리제이션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건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음악적 요소 non-musical element의 이미지를 가지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뭐 펑크, 퓨전, 재즈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하이 레벨 재즈까지도 아도르노는 이 대중음악의 영역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동일한 프레임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동일한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트로트나 만약에 K-팝을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거기에서 나오는 화성은 그닥 어떤 일정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라는 기초가 되는 이 박자 또한 규격화된 박자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 동일한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조금이라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헷갈리고 속고 있냐면은 우리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내 꿈을 쫓아서 음악을 할 거야라든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각의 다른 음악적 취향과 개인의 음악적 선택으로서의 자기 표현 뭐 이런 일종의 일루전, 환상 또는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망상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음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세어도 아도르노의 저서를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Unpopular Music이라는 논문인데 그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이 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갖기 바라시고 그래서 이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실용음악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논거가 돼요. 아주 적절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실용음악가라는 데를 어떤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일종의 조작된 환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학이라는 거는 결국 학문 공동체고 진리 추구에서 출발해서 진리 추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대학이 이익 추구 집단이 돼서는 이미 그거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학의 존재 이유하고 지금 현재 대학의 모습은 너무 거리가 멀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대학 상황을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대학 자체가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학의 지금 현재 존재 이유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의 일자리 보장에 과몰입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진리 추구의 장이라는 제1의 가치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로 인해 진리 추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과들이 우후죽순 막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일 아트 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꽃꽂이도 가르치고 우쿨렐라도 가르치고 돈 되는 건 무조건 다 해요.
이런 모든 게 가능했던 거. 실용음악과도 제가 보기에는 대학 안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학과예요. 그리고 이미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의 존재 이유와 이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과가 대학에 있어야 되냐 없냐를 논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해지는 게 되어버리죠. 결국 이런 현상이 전부 천민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일종의 체면 문화, 그 다음에 학생들 역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길러지지 않았다는 거.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만나니까 그냥 확 불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익 추구의 장으로. 결국 이 착취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 대학과 학생과의 관계가. 그럼 이제 그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용음악과의 정체성하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할게요. 실용음악과라는 말도 역시 이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냥 대중음악이에요. 특히 국내에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용어를 쓰죠. 그 교육부에서도 제가 아는 한 실용음악과라고 얘기를 해야 과를 만드는 거를 허락을 해준다고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이 과를 신설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실용음악과라는 건 그냥 대중음악 가르치는 데고, 여기서 그 어떤 특정 대학의 선생의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재즈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마치 제가 또 설명했지만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에요. 대중음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재즈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대놓고 대중음악을 하려고 가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고, 이제 요즘은 보면은 뭐 실용음악과 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조차도 여기 나와서 뭐 먹고 사니로 그냥 단순하게 귀결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굉장히 천민 자본주의적 사유의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용음악과 안에서 대중음악 쪽은 그렇다 치고, 실용음악과에서의 재즈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입시제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카피한 솔로를 학원에서 가르쳐요. 1년이고 2년이고 같은 곡을 가르쳐서 그걸 무지무지 열심히 쳐서 똑같이 친 다음에 입시 오디션을 봐요.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실용음악과에서 이런 식으로 아마 오디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남의 솔로를 그대로 친다는 거는 우리가 논문 쓸 때 표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두 번째로 재즈의 본질이 임프로비제이션인데 남이 연주한 걸 똑같이 친다. 그리고 그거를 허용한다. 처음에 입시 제도 때부터. 이거는 교육 자체의 본질에 완전히 위배되는 정책이고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실용음악과라는 데서 카피한 거 그대로 치는 식으로 오디션을 준비하고, 대학에서 그런 식의 입시를 요구하니까 학원에서 따라하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처음부터 원래 그런 건지 알고 재즈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 알고, 이 악순환, 이게 어쩌면은 우리나라 특유의 이 주입식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단지 실용음악과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 전반, 그리고 그 교육 전반이 어떻게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의식 구조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컨트롤 되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청소년기 때부터 벌써 예술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요.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바로 이런 악순환 때문에 오늘 제가 주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과 실용음악가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오늘 유튜브 강의를 튼 건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음악을 전공하거나 준비하거나 그 다음에 음악이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인구 대비 사실상 과잉이라는 거. 그리고 예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라는 건 사실상 인문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의 동기부여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대중매체가 심어준 이 모든 환상과 망상,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고 걸러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강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강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돼야만 사실상 예술음악이라는 길을 실제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언제 시작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 10대 때 시작해서 대학을 가고 이런 너무나 규격화된 패턴 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에 아무 때나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잡이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잡이 원래는 사실 왕정 시대에는 왕이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나게 인텔리전트 할 때는 예술가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음악가 수준 정도의 음악을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때 왕정에서 모든 서포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는 절대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왜 하는가에 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레전드, 이 음악계의 레전드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도제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상태, 지금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재즈 기타랑 관련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